회복세를 보였던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다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불과 한 달 만입니다. 기강 확립을 위해서 내세운 부패와의 전쟁이 아직까지는 별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김현주 PD와 뉴스 리뷰 첫 소식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박 대통령 지지율이 다시 꺾였다고요? 네, 2월 첫째 주부터 지속적으로 상승했던 지지율이 한풀 꺾였습니다. 한국갤럽의 조사인데요. 화면을 보시면 2월 첫째 주 29%였던 지지율이 지난주 39%까지 오른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는 36%로 한 달여 만에 하락세로 돌아선 겁니다. 박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도 늘어났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2월 첫째 주 62%에서 지난주 52%로 부정평가가 10%포인트가량 낮아진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번 주에는 54%로 지난주보다 2%포인트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긍정평가는 하락세로, 부정평가는 상승세로 돌아선 모습입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격차가 많이 좁혀지고 있었는데 왜 이렇게 지지율이 떨어진 겁니까? 리퍼트 미국 대사 피습 이후 나타난 종북몰이 효과가 떨어진 것으로 해석됩니다. 박 대통령이 비리와 부패 청산을 강조하며 사정정국을 조성한 것도 지지율 하락을 막지 못했습니다. 부정평가가 높아진 이유는 경제정책에 대한 지적 때문인데요. 사상 최초로 금리 1% 시대에 돌입한 것이 경제정책에 대한 부정평가를 높인 이유 중 하나로 꼽힙니다. 예, 이런 가운데 박 대통령이 청년 일자리 해법이라고 내놓았던 그런 발언이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박 대통령이 어제 청와대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내놓은 해법인데요. 우리나라 청년들이 중동에 취업해 대한민국이 텅텅 빌 정도가 돼야 한다는 겁니다. 또 중동 진출이 하늘의 메시지라며 정부와 기업이 한마음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 청년 일자리 해결이 얼마나 화급한 일입니까? 근데 국내에서만 한다는 건 여러 가지 지금 그 한계가 있거든요. 청년들이 지금이라도 빨리 해외에서라도 그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그 노력을 했으면 합니다. 예. 하여튼 대한민국의 청년이 텅텅 빌 정도로 한번 해보세요. 다 어디 갔냐? 저 중동에 다 갔다고 그래요. 이것이 바로 메시지다, 하늘에. 그래서 적극적으로 여기에 뛰어들어서 기업이고 정부고 할 것 없이 모두가 한마음이 돼서 노력해 나갈 때 다시 한번 경제 재도약을 이룰 수 있다는 그런 그 어떤 신념, 믿음을 우리가 확실하게 갖고. 예, 굉장히 확신에 차서 하시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들어보니까요,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에 그때도 중동에 건설 노동자들이 많이 보내졌고요. 또 얼마 전에도 중동붐을 계속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네, 박 대통령의 발언은 1970년대 중동붐을 재현하자는 취지이긴 합니다.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이 제2의 중동붐 기회를 살리려고 잠이 안 온다, 한이 맺힐 것 같다는 절박함을 호소했다며 야당의 협조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벌써부터 청년 실업의 원인 파악이 잘못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제 청년 실업률 11.1%라는 그러니까 IMF 이후 사상 최고치라는 통계도 있었는데요. 정의당 김종민 대변인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청년 실업이 늘어난 게 중동 진출을 못해서입니까? 정규직 문제입니까? 야당 문제입니까? 언제나 남 탓입니다. 자기 탓은 없습니다. 청년 실업에 대한 대책을 세우기 전에 자신부터 반성하기를 바랍니다. 안일한 대통령 정부 여당의 대책의 신물이 날 지경입니다. 예, 한 가지 소식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에 10여 명의 학생들을 구조해서 파란 바지의 의인으로 불렸던 인물이죠. 김동수 씨가 자살을 기도하는 일이 있었다고 하더군요. 네, 김동수 씨가 어제 저녁 제주도 자택에서 흉기로 손목을 자해한 후 쓰러졌다가 딸에게 발견됐습니다. 이후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고 오늘 안산 트라우마 센터로 긴급 후송됐는데요. 안산으로 가기 전 제주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난 김 씨는 정신적 고통과 생활의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지나가는 학생들이나 창문만 봐도 안에 갇혀있던 아이들이 생각나는데 너무들 쉽게 잊으라고만 한다며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했고요. 모든 생활이 끊겼다면서 정부에서 나오는 긴급 생계비 108만 원은 병원 치료를 받기에도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 자살 시도 소식과 함께요. 여러 언론들이 김동수 씨가 의사상자 선정에서 제외됐다 이런 보도도 함께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보도와는 달리 아예 제외된 건 아니고요. 자료 보완이 필요해서 의사상자 심사가 보류된 상태입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김동수 씨가 지난 1월 30일 의사상자 신청을 했고 다음번 의사상자 선정위원회에서 심사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동수 씨는요, 네. 지금 탈락됐다고 일부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네네. 의사상자 선정을 아직 1월 말에 저희한테 신청하셔서요. 이번에 안건으로 심의가 되지 않으신 거예요. 다음 위원회나 할 때 심사할 예정이에요. 아, 공교롭게도 어제 보건복지부가 의사상자를 발표했는데요. 이때 세월호 생존자 최재형 씨만 사상자로 포함되면서 김동수 씨가 제외됐다는 지적이 나온 겁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사상자로 선정된 최 씨가 지난해 9월 의사상자 신청을 했으며 빠른 신청으로 심사도 빨라진 거라고 말했습니다. 최 씨는 의상자 5급으로 선정됐고요. 지난해 기준으로 1억 500만 원 정도의 보상금과 의료급여, 교육보호, 취업보호 등의 지원을 받게 됩니다. 세월호 탑승자 중 의사상자 신청을 했지만 결과가 나오지 않은 사람은 김동수 씨를 포함해 3명입니다. 예, 김동수 씨가 트라우마 센터로 갔는데 그럼 어떤 치료를 받게 되는 겁니까? 일단 오늘은 전문의 상담을 받았는데요. 김동수 씨와 작년 11월 28일부터 오늘까지 8차례 개별 상담을 진행한 정신과 전문의 강정훈 씨에게 김 씨가 심리적으로 위험한 상태는 아닌지 물어봤습니다. 여전히 죽고 싶다는 생각 자체는 여전히 있으시고요. 네네. 그렇게 생각하면 위험한 상태이기도 하지만 사실 그 문제는 사실 계속 장기적으로 그런 생각들 갖고 계셨고요. 네. 워낙에 이제 이런 세월호에 대한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생각대로 이렇게 뭐 빠르게 이렇게 사회가 답을 해주지 않는 거에 대해서 답답하고 서운하고 화가 많이 나 있는 상태가 지속되다 보니까 네네. 이렇게 좀 이렇게 극단적인 행동들도 하게 되신 것 같습니다. 또 강정훈 씨는 김동수 씨가 제주도에서 안산까지 와서 치료받기 때문에 정기적인 면담이 어려웠다고 말했습니다. 제주 지역사회 차원의 치료 지원이 없는 것에 대한 아쉬움도 표했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국가에서 제시해주긴다는 느낌보다는 뭔가 계속 힘들다는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하고 요청을 하고 요구를 해야지 마지못해 들어주는 그런 모습들로 이제 생존자분들은 그렇게 느끼시기 때문에 좀 예,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